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사물이나 시에서 얘기할 때 저는 선생님이 시골에 대한 경험이 음, 많으시잖아요. 근데 도시에 살고 있는 음, 약간 늘 두리번 거리는 그런 소년의 음, 이미지가 시에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촌스럽고 촌놈 같은 그런 심성이 있는데 아직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 아직도 여기에서 보는 사물에서 늘 과거의 어떤 고향집, 그 시골에서 놀았던 강가나 이런, 그러니까 정원의 이미지가 아니라 집들이나 뒤란 뭐 이런 쪽이고, 뭐 매미 이런 것들, 이런 자연물의 이미지가 사실은 지금 시대 시인들한테는 되게 없거나 되게 인공적인 그런 걸로 남아있는 그런 걸 선생님은 그거를 원래 체험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어서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음,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경험으로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선생님께서 특히 자연이나 그 유년 시절의 경험 이런 것들은 선생님 시에서 아니면 선생님 지금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좀 음. 그런 것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농촌 체험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어쩌면 태어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생의 한 5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그런 시간, 음, 강렬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사건도 없는. 왜 그 네루다 산문 같은 거 읽어보면, 그 어떤 소년이 그 환자 같은 그 구멍에 이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인형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네루다가 그거에 답례품으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네. 솔방울을 그 음. 판자 구멍에다 놓아준 거죠. 선물로 준 거예요. 음, 그걸 네루다는 자기가 쓴 시라고. 어쩌면 음, 그 판자 구멍으로 내다본 세상이겠죠. 음. 그런 질풍노도의 어떤 그런 시기를 나중에 거친 그런 시인인데, 어린 시절에 그 한 프레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 음. 시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세상이 나에게 준 것에 대한 답례품으로 주는 솔방울 같은 그런 시인 거잖아요. 음, 근데 저한테는 그런 특별한 기억도 없습니다. 시인으로서 별다르게 유년 시절에 뭔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럴듯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찾은 게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어렸을 때도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뭐 산길에 음. 있는 새라든지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겨울 같으면 들판 같은 데다 불을 엄청 지르고 다녔거든요. 네. 어, 그래서 뭐 들판에 이런 겨울이면 언덕 같은 거 있잖아요. 논. 네. 근데 돌아다니면서 거기다 그냥 불을 온 동네 그 들판에 있는 곳에 다 불을 지르고 다녔어요. 어쨌든 그래서 쥐불놀이가 예, 그렇게 예. 아름답게 음, 표현이 그럴 수도 되네요. 있겠죠. 네. 근데 어쩌면 그런 스쳐 지나갔던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음. 제가 특별히 그런 걸 사랑했다기보다 음, 그거보다 훨씬 더 재밌는 일을 많이 내가 경험을 했다면, 음. 예를 들어 공부를 더 엄청 잘했더라면, 어떤 관심거리, 음. 인간으로서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부닥치는 것들, 네. 그런 경험들도 그것들이 대체됐더라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 피부에 각인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적다 보니까 그런 걸 자꾸 곱씹게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했다면 수학 문제 하나를 더 곱씹었겠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 공부 좀 했어요. 그런 게 이제 피부나 이런 거에 감각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도시에서 살면서 이제 사실 도시에서 살았어요. 도시인이에요, 저. 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도시로 올라와서 살았으니까 음. 저는 도시인이에요. 저 농촌 사람이 아니에요. 촌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자꾸 그렇게 나를 몰아가는데 그렇지 아.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시를 써보고 싶어 해요, 늘. 음. 그리고 시집도 그런 시도 참 많이 보고요. 그리고 또 문학 습작기 네. 때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네. 도시에 관한 책만 읽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골 풍경을 뭐 되게 사랑한다든지 그런 시에만 빠져 있다든지 이런 건 되게 오해했고, 오히려 어렸을 때는 그런 도시에 대한 그런 이미지나 이런 거에 되게 오해했고, 그런 시들, 그런 문학 작품, 그런 것만 읽었어요. 근데 이제 또 도시에 대한 시도 써보고 싶고 그런데, 어, 도시 거리를 걷는 것보다 강가를 걷는 게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더 행복하시죠. 네, 더 행복하고, 근데 시도 마찬가지고, 도시에 대한 시를, 음, 그, 낯설고, 뭔가, 네. 그러면서도 멋지고, 음. 그런 인공적인 이미지에 굉장히 끌리는데, 그런 시를 쓰는 시간보다 네. 그냥 강가에 거닐다가 떠올라온 사물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그런 데서 공유되는 이런 이미지들이 저한테는 행복하게 느껴져요. 그 휘트만의 시에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노래인가?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당신의 원자와 나의 원자가 네. 공유되어 있다. 네. 뭐 그런 아. 비슷한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제가 감히 휘트만하고 제 시를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은연중에 좀 그런 생각이 계속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좀 더 큰 테두리로 확장됐더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여건이 못 돼서 그냥 강가에서 만난 애미나 물고기나 아니면 또 강가에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저보다 훨씬 고수들이 많아요. 그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 아, 네. 아주 고수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지금은 그분 없어졌는데 한동안 제가 사는 동네 앞에 바로 한강이에요. 거기 내가 사는 동네가 무슨 대교더라? 동호대교라고 네. 있어요. 그 동호대교 앞에 목사님인 걸로 추정되는 분이 한 6개월간을 거기서 거의 사시면서 거기서 통성기도 하고, 아. 그다음에 다 까먹었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런 거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처럼 그런 그다음에 언약돌 이런 거 나름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네. 거기서 거의 여름 한철을 땡볕 속에 앉아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 옆을 지나가는 거.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재미? 이게 이제 거의 유일하게 그 사람들하고 접속하는 시간. 또 때로는 할머니들이 밤에 어, 운동장을 걷는 그런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렇게 이제 그 쭉 가다 보면 1시간쯤 걸어가 보면 운동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할머니들이 걷기로 했나 보죠. 근데 걷다 보니까 제가 우연히 그분들 뒤를 따라가게 됐어요. 새벽 3시인데 1시인가 2시인가 하여튼 근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좀 늦게 나온 모양이야. 그래서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고. 네. 아니 새벽 1시에 늦게 나온다는 말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 그런 말들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거 이제 어떻게 시로 써보는 거죠. 근데 꼭 그게 할머니들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데서 우연하게 이렇게 나오는 말들 시적으로 바꿔본다든지 뭐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은 좀 침묵의 시간에 가깝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도시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소음 속에서 어떤 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실로 써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는 좀 아쉽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것은 아마 천성에서 좀 비롯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어딘가에 이렇게 정착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떠나와서 그렇지 출세하기 위해 도해지로 왔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나 투명하지 못한가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끊임없이 떠들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마 그런 침묵의 공간, 시간 속으로 나를 이끈 게 아닐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고 도시에서도 조금 더 내가 더 총명해가지고 투명한 사람들 만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세련돼 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충분히 녹아들었더라고 그러면 시 세계가 상당히 달라졌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 예. 이제 사과 말씀드립니다. 너무 시골로 선생님을